여행이 즐거운 건 아마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익숙한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리듬으로 살고 그 다음에 그 경험을 고스란히 안고 돌아오는 것. 그 과정 자체가 깨달음이 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더 나은 내가 된다는 여행작가 모셨습니다. 김남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행 작가를 업으로 삼은 지 올해로 23년 차가 되셨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돈도 벌고 이게 진짜 많은 사람들의 꿈이지 않습니까? 네, 여행 작가로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드림 잡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은 네. 등을 한 대 후려 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예. 모든 직업이 다 음과 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의 이 여행 작가라는 일 또한 장점이 너무나 많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일이지만 단점도 되게 크거든요. 가장 네. 첫 번째가 경제적인 불안정. 언제 어디서 어떤 돈을 벌 수 있게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쓰고 그동안은 강연을 하고 이런 두 가지 일로 살아왔었는데 코비드가 터진 이후 역병의 시대가 도래한 이후에는 네. 강연이 한동안 금지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책도 잘 읽지 않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프로페셔널 엔잡러가 되어서 좀 슬펐죠? 네, 그래서 뭐 글쓰기를 가르치기도 하고 방과 후 글쓰기단이라고 해서 글쓰기 수업도 하고 그다음에 집에 이제 남는 방 하나를 공유 경제의 개념으로 내놓아서 이제 손님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혼자 하던 여행에서 방과 후 산책단이라고 해서 여성들을 데리고 여행을 다니는 일을 조직하기도 하면서 성격에 안 맞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수입은 늘었겠는데요? 이게 수입이 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네, 그 수입이 는 만큼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네. 여행 작가가 되기 전에는 주한 터키 대사관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아니 어떻게 터키 대사관 말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영어를 썼었는데 그래요? 네. 뭐 아랍어 안 써도 하다 됩니까? 보니까 네. 안 써도 되고 터키는 그리고 세속 국가여서 네. 이슬람 국가 중에서 아주 그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데 굉장히 힘을 썼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근데 어쨌든 우연히 이제 들어가게 되어서 제가 6년을 일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직장이 3개 중에 한 가지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든가 시간이 많던가 보람을 주던가. 근데, 중요하네요. 네. 근데 저희 터키 대사관은 저에게 시간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가 한 달이었고 우와.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한 나라를 정해서 이제 여행을 다녀오고 내년에 어디 갈까를 고민해서 준비하면서 또 1년을 버티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 6년 계셨으니까 6번 다녀오셨네요. 네. 네. 와, 진짜 6개 좋았네요. 나라. 네. 근데 돌아올 때마다 비행기 안에서 항상 제가 울고 비행기를 타기 전에 늘 거짓말을 고민하는 거예요. 폭풍이 와서 배가 안 떠서 못 간다고 할까. 비행기가 연착되었다고 할까. 그 시절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예.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면은 확인할 방도가 당분간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늘 그러질 못하고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면서 언젠가는 지긋지긋해질 때까지 집에 가고 싶어서 죽겠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여행을 해봐야겠다라는 꿈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표를 쓰고 세계 일주를 시작했죠.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한 열흘 여행하고 돌아올 때는 그렇게 막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네. 오히려 한 달 여행할 때가 네. 더 못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더 하고 싶고 조금만 더 봤으면 좋겠고 하는 열망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처음 직장 생활하면서 한 달씩 다닌 게 어디였나요? 그 당시에 티베트도 갔었고 인도도 갔었고 뭐 몽골도 갔었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한 달 또 국토종단도 했어요. 혼자 걸어서 해남 땅끝마을에서 통일전망대까지 걷기도 했었고요. 한 달이면 되던가요?
네, 800km 정도여서 한 달이면 딱 되더라고요. 29일 걸었으니까. 29일. 네. 살 쫙 빠지셨겠네요.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빠지더라고요. 한 그렇습니까? 2kg, 3kg 정도? 산티아고를 걷고 와도 2, 3kg 정도 우와. 많이 먹거든요. 네. 티베트, 인도, 몽골 다 한번 가면 좀 오래 머물고 싶은 그런 나라들이네요. 네, 가기도 힘들고 네. 멀었고 몽골은 뭐 지금 너무 쉽게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다들 뭐 인도도 그렇고 쉽지 않은 곳들이어서 네, 돌아올 때면 늘 아쉬웠고 더 있고 싶었고 그랬죠. 근데 몽골도 뭐 울란바토르나 쉽게 가지 뭐 우리 몽골 여행하는 사람들 블로그 같은 거 사진 보면 나오는 네. 무슨 사막의 초원에 네. 막 별 있고 이런 한참 가야 거는 되죠. 진짜 한참 가야 된다면서요. 네, 그런데 계셨겠네요. 네, 찝차 타고 캠핑하면서 다녔었죠. 와, 위험하진 않았나요? 집 나가면 다 집 안에 있는 것보다는 어디나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여자 혼자 다니기 때문에 더 좀 긴장을 하게 되고 그런데 네. 제가 여행을 하면서 깨닫게 된 점이 제가 세상을 향해 웃으며 손을 내밀면 세상도 나를 향해 웃으며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한 명의 나쁜 사람을 만났다면 99명의 좋은 사람들이 저의 곁에서 저를 도와줬기 때문에 여행을 계속 할 수 있었어요. 위험을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 없다. 네. 이렇게 다니신 게 이제 90년대 후반이잖아요. 네, 90년대 초반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 세계 일주를 시작한 거는 2003년이요. 제가 사표를 12월 31일에 딱 내고 1월 7일에 인천에서 배를 타고 출발했거든요. 그러면 네. IMF가 끝나고 다시 환율이 좀 제대로 돌아왔을 무렵에 가셨네요. 네. 네. 여행하시는 분들은 환율도 매우 중요하겠어요. 요즘에 계속 망하고 있어요. 아, 요새는 그래서 진짜 좀 힘들죠. 네. 힘들어졌을 것 같습니다. 네. 책이 정말 많습니다. 소심하고 겁 많고 까탈스러운 여자 혼자 떠나는 걷기 여행, 외로움이 외로움에게, 삶의 속도, 행복의 방향, 라틴 아메리카 춤추듯 걷다, 이 별의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됐다, 길 위에서 읽는 시, 여행할 땐 책, 호의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진짜 많은데 아, 그러게요. 생산성이 좀 좋네요. 제목도 참 좋네요. 삶의 아. 속도, 행복의 방향. 네, 출판사에서 잘 지어주셨더라고요. 호의는 거절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 참 좋습니다. 네. 근데 90년대에는요, 네. 우리가 이제 손에 그 스마트폰을 쥐인 게 한 2007, 8년부터니까 네. 그때는 없었지 않습니까? 네. 뭐 보고 다니셨어요? 아, 그때는 종이 지도죠. 종이 지도, 종이 지도책 뭐 이런 지도와 거? 종이책이고요. 네. 그다음에 낯선 도시에 도착하면 무조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인포메이션 센터, 관광 안내소를 찾아가서 네. 숙소도 거기서 소개해주고 예산을 말하면 전화를 해서 방이 있는지를 확인해주고 그 마을이나 그 도시에 갈 만한 곳들을 다 안내해주고 숙소도? 그러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아. 그래서 그 시절에는 지금보다 저는 여행이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로 타인의 친절에 온전히 기대어야지만 하루하루를 생존할 수 있었고 그러네요.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귈 수 있었던 정말 여행의 호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참 지금은 서울 여행해야 되는데 나는 용산이 좋으니까 용산 근처에 예산 얼마짜리 호텔 구해줘라고 AI에 네. 입력하면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네. 무슨 시설 필요해 뭐 이러면. 네, 네. 근데 그때는 진짜 이걸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럼 그렇게 찾아갔는데 뭐 마음에 드는 숙소일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죠. 저는 최악이 인도에서 알려준 숙소마다 다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숙소 한 곳에서 딱 바라나시였거든요. 그래서 화장터가 있는 강가라는 곳이 바로 옆에 있는 그 골목이었는데 방이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다는데 그 안내해주는 직원이 약간 표정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방이 되게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뭐 너무나 더운데 천장 선풍기가 하나 겨우 돌아갈랑 말랑한 성냥감 같은 작은 방이었어요. 근데 전 너무 피곤했고 방구하느라 하루 종일을 보냈고 그래서 정말 이불도 덮지 않고 그냥 뻗어서 잤거든요. 창을 열어놓고.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머리부터 제 발끝까지 다 회색의 이불이 덮여 있는 거예요. 전 분명히 이불을 덮지 않았는데 네.
화장터에서 밤새 날아온 잿가루가 쌓여서 제 몸에 회색 그 잿가루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삶과 죽음이 이렇게 서로 몸을 섞고 만나고 있네 하면서 제가 좀 더 도력이 있었다면 아마 깨달음을 얻었을 수도 있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죄가 네. 보통 죄도 아니잖아요. 네. 사람을 태운 장작의 잿가루죠. 사람의 몸과 이게 섞인. 우와. 갑자기 원효대사님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도력이 있었으면 아. 깨달음을 얻었을 텐데 저는 그렇게는 안 되고 죽음이란 건 이렇게 삶하고 가까이 아무렇지 않게 섞일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러고 아침에 나가서 바라본 또 화장터의 풍경이 역시나 그렇게 우리의 장래 풍경과는 또 너무나 다른 풍경이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조금이라도 하게 된 시간이었고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겪으셨네요. 근데 그때는 그게 또 젊고 그러던 시절이어서 이게 뭐지 하다가 와 엄청난 거네 하고 했지 막 어이없어서 웃었어요. 저는 사실. 네. 그러게요. 네.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책 제목 중에 네. 호의는 거절하지 않습니다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도 어디서든지 친절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전 솔직히 제가 이렇게 여행을 마구마구 다니는 편은 아니어서 어디서든지 친절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이 네. 잘 안 믿긴다고 해야 될까요? 진짜? 네. 에이,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저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묻는 게 제 책을 읽고 묻는 게 아니 어떻게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냐. 나도 그 나라 가봤는데 나에겐 그런 경험은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사람들에 얘기합니다. 내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좀 절박해 보이지 않나요?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나요? 약간 전혀 안 없어 듭니다. 보이는 얼굴? 아니 있어 보이십니다. 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라는 거를 굉장히 절박하게 표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그러면은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되면 정말로 사람들이 호의를 가지고 도와주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너무 이 스마트폰 시대가 되고 AI에게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여행이 너무 편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우리 스스로 만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행을 다니면서 물론 구글에게 물어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지만 검색 앱에게 그치만 저는 사람에게 묻는 걸 여전히 절반 정도는 하거든요. 호텔에 뭐 리셉션 직원에게 네. 우리 동네 이 동네에 제일 맛있는 식당이 어디야? 네가 잘 가는 카페는 어디야? 뭐 덜 유명한 관광지는 가볼 만한 건 뭐가 있어?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또 되게 좋아해요. 그런 거를 뭔가 알려줄 수 있다는 거. 그러다 보면 뜻밖의 만남, 뜻밖의 발견들이 찾아오는 틈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뜻밖의 좋은 데를 찾기도 하지만 네. 역시나 안 좋은 데일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있죠, 당연히. 네. 근데 저는 여행에 대해서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행에서 너무 가성비를 따지고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걸 생각하고 너무 인증된 곳들을 가려하는 마음이 조금 슬플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인생에서 실패해서 성장하는 기회를 우리 다 되게 두려워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행에서만이라도 우리가 좀 인증되지 않은 것, 검증되지 않은 것, 그치만 나의 감각과 나의 본능으로 좀 찾아보고 부딪혀보고 그 과정에서 실패도 해보고 또 성장도 해보고 성공도 하면서 스스로 안목도 키워가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너무 이 정보에 의지하고 성공해야 된다는 여행조차 성공해야 된다는 강박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사라지는 게 전 좀 안타까워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상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상식이 왜 무너지죠? 왜냐하면 저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에서 살면서 쌓아온 상식과 믿음과 진리일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게 상식이 아닐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진리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세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저는 여행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상식이 깨진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사람마다 여행하는 스타일도 참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저는 제 자신의 여행 스타일이 제 나이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진 것 같은데 네. 제가 30대 후반, 40대 초반 때는 선생님하고 되게 비슷하게 네. 다녔습니다. 네.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이 타는 제일 싼 버스 타고 옆 네. 도시로 가고 네. 이렇게 다녔던 것 네. 같은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내가 마지막이구나. 내 체력이 네. 이걸 맞아요. 행복하게 여기는 시기가 이제 마지막이겠구나라는 맞아요. 네.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새는 그냥 어디 딱 가면 좀 편안하게 있는 네. 쪽을 더 선호합니다. 여전히 여전히 좀 뭐랄까 돈 안 들이면서 더 퍽퍽하게 다니시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까? 저는 그렇게 50년을 다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건 다 몸으로 때우고 돈을 아끼면서 그렇게 다녔는데 제가 방과후 산책단이라는 여자들과 여행 다니는 모임을 꾸리는데 거기서는 제가 하던 방식의 여행을 하면은 거의 제가 아마 묻힐 거예요. 어딘가에서. 그래서 거기서는 좀 더 편하게 온 분들의 어떤 기대에 맞춰서 할 때가 있고요. 그렇지만 트레킹을 간다거나 이런 여행을 할 때는 당연히 오래 걸어야 되고 이제 몸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는 훈련을 시키거든요. 3개월 전부터 미션을 줘가면서 뭐 걷기, 등산 훈련도 시키고. 근데 저도 확실히 50이라는 쉰이라는 나이를 넘어서면서 몸이 이제 예전 같지 않구나. 기꺼이 감수했던 불편함을 이제는 조금 힘들게 감수해야 되고 좀 빠져나가고 싶어지고 하는 걸 느껴요. 근데 여전히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는 제 삶에서 불편을 감수하는 삶이거든요. 너는 얼마나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느냐를 스스로에게 계속 물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지금은 반반쯤 섞인 것 같아요. 산책단과 할 때는 좀 편안하게 많이 다니고 혼자 다닐 때는 여전히 몸으로 많이 때우면서 다니고 섞인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상대방을 배려하는 면이 있으신 거네요. 같이 여행 가는 사람들. 네. 저처럼 하면은 아마 안 오겠다고 할 거예요.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저는 싫어하는 사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네.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여행 가실 때 반드시 지키는 그런 뭐 본인만의 원칙 같은 것도 있습니까? 저는 일단 천천히 하자. 너무 욕심내지 말자. 선택과 집중을 잘하자. 그래서 한 나라를 여행할 때 뭐 최소한 한 나라를 2주 이상 그리고 그 한 나라에서도 너무 많은 곳을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보느라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사실 어떤 것들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여행 안에 여백이 있게끔 느긋하게 다니자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느긋하게. 네, 그게 가능했던 건 제가 돈은 없지만 시간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참 어떤 나라를 여행하셨고 그 나라 뭐 저도 갔던 나라라면 저도 갔었을 텐데 다르게 느끼신 게 무엇인지도 되게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책을 하나 더 내셨어요. 네. 일단 떠나는 수밖에. 네. 어떤 책입니까? 그동안 특히 코비드 시대 때 제가 혼자 여행했던 이야기, 그리고 방과후 산책단과 함께 여행했던 이야기들을 엮은 책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는 모험이 사라진 시대의 나름의 모험의 이야기들도 들어있고, 또 기후위기 시대에 위험해진 여행의 이야기들도 들어있고, 그래서 다양한 저의 경험들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아니 코로나 시대에 여행하는 게 됐습니까?
뭐 못 들어오게 한 나라도 엄청 많지 않았나요? 네, 저도 스페인에서 코비드에 걸려서 못 들어왔습니다. 열흘간 한국에. 네. 그래서 코비드 유목민이 되기도 아니, 했고 거기서 그럼 진찰이나 치료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외국인은 그것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다 여행자 보험을 들고 가니까 일단 네, 그래서 뭐 버틸 수 있었고 또 네. 저희 방과후 산책단하고 같이 갔을 때도 마지막에 귀국하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하는데 3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남아야 하기도 했고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 시절에는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나갔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여행자에게 네. 최악의 시기였죠, 그때는. 네. 근데 보니까요, 네. 목차에 여행지가 쭉 나와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1부부터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파미르 고원 말하는 거죠. 네. 카자흐스탄, 루마니아, 조지아, 산티아고, 스페인의 론다, 일본, 에어비앤비. 아, 에어비앤비 이건 도시가 아니고 업체잖아요. 네, 제가 하고 있는 공유 숙박업. 그리고 제 이야기만이 아니라 제가 그 공유 숙박업소를 찾아가서 머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른 나라 그래서, 갔을 때도? 네. 음흠. 그래서 거기서 만난 어떤 숙박업자들과의 인연, 뭐 이런 오. 것들도 적고, 네. 좋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 관계니까요. 네. 네. 헝가리, 오스트리아, 유럽, 프랑스의 방스, 이탈리아, 프랑스의 몽블랑, 그르노블, 경주와 제주,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이탈리아의 돌로미티, 스위스. 돌로미티 이거 맨날 저기 인스타 보면 사진 나오는 그 네, 예쁜 데잖아요. 맞아요. 가고 싶다. 또 스위스, 나미비아, 보츠와나, 루마니아 진짜 많이 다니셨네요. 코비드 시기에만 다닌 나라. 이게 코비드 네. 코로나 때만 이렇게 네. 많이. 네. 진짜 한 번밖에 안 걸린 게 용하십니다. 저 사실 해외 감염 질병 3관왕이거든요. 말라리아, 사스, 네. 네, 그다음에 코비드 다 걸려봤으니까. 말라리아는 뭐 더운 데 가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참 보니까 지명이 그래도 우리 되게 익숙한 것도 있는데 네. 사실 타지키스탄을 여행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거기서 파미르 고원 가는 거는 더 어려운 일인 네. 것 같기도 하고 프랑스를 놀러 가는 사람 많아도 몽블랑 산에 가는 사람은 또 별로 없을걸요? 아니 은근 또 많습니다. 그래요? 몽블랑은 또 좀 있습니까? 한국인의 국가 스포츠가 등산이잖아요. 그건 그래요. 네, 그래서 몽블랑에 가면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 몽블랑에 달리기 하는 대회가 있다고 그걸 따라가더라고요. 산악 마라톤. 예, 가나 100몇십 보네요. 킬로 간다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야 그런 건 왜 뛰어가니? 그런 건 차 타고 가야지라고 얘기했다가 네. 어떤 제목으로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여행지를 고르십니까? 이렇게 많은 도시를 다닐 때는. 일단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관통하고 있는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여행하기 힘든 나라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자. 진짜 맞는 말이네. 네, 그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되게 어이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책을 읽다가 되게 충동적으로 여행지를 많이 고릅니다. 책을 읽다가 네. 그래서 뭐 일본 소설을 읽다가 그 소설 안에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라는 소설을 읽다가 그 소설의 주인공이 건축가인데 건축 이야기를 하면서 스웨덴의 건축가를 불러옵니다. 스웨덴의 공공도서관과 화장장을 지은 국립 화장장. 그래서 화장장과 국립도서관을 보기 위해 스웨덴에 갔었고요. 뭐 오르한 파묵의 내 마음의 낯섦이라는 책을 읽다가는 거기에 나온 보자라는 음료가 너무 궁금해서 다시 이스탄불에 간다든가 그래서 책으로 인해서 찾아가게 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찾아가시는군요. 네. 저는 책 보다가 뭐 나오면요. 검색? 지도 앱으로 네. 그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가기엔 너무 멀어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방문 밖을 나가지 않고 세상을 유람하는 더 고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네, 못 가는 단점이 있죠. 여행지도 한 번 간데 또 가시기도 하죠. 네. 한 번 간데 또 가는 거에 기준이 있습니까? 일단 너무 좋아서 그 돌로미티 도시? 같은 곳. 네. 제가 산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네. 돌로미티는 저 혼자서도 3번을 갔고 방과후 산책단을 데리고서도 4번을 했고요. 조지아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나라여서 조지아도 여러 번 갔고 뭐 인도, 네팔 이런 곳은 머문 시간만 합치면 1년이 넘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곳들을 자주 다시 가서
새로운 것을 보고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에 안도하고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합니다. 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도시에 오래 태어나서 살아온 사람보다 더 잘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사실 그게 여행자의 시선으로 그 도시를 본다는 건 거주민으로 본다는 것과 사실 조금 그죠.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르죠. 거주민이 놓치는 걸 제가 당연히 보게 되는 면이 있고 거주민이 보는 걸 제가 놓치는 게 있고 근데 왜냐하면 저희 집에 누군가 외국 손님이 왔을 때도 저는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무슨 이태원의 어디에 가서 뭘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행자가 보는 시선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게요. 그럴 수밖에 네. 없습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여행 많이 떠나고 계십니까? 그럼 여기서 잠깐 음악 듣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스팅입니다. 허디 거디 맨. 허디 거디 맨 스팅의 노래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여행작가 김남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신간을 내셨어요. 일단 떠나는 수밖에. 이제 이 책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 여행을 하시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진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네. 그 만나는 사람들이 무슨 여행 정보나 교과서나 뭐 블로그에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나라를 아주 깊게 들여다보는 그런 느낌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같이 그냥 딱 도착해서 예쁜 데 보고 유명한 데 보고 오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느낌을 가지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좋아해서 여러 번 갔다고 하는 나라들이 왜 그런지 너무 궁금해요. 자, 일단 조지아부터 얘기해보죠. 네. 조지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은 이거 옛날에 러시아 쪽이었다. 그래서 그루지아라고 불렀다가 이제는 조지아라고 불러달라고 한다. 네. 그 유럽치고는 물가가 싸다. 와인 맛있다. 뭐 요 정도밖에 모릅니다. 아, 네. 많이 하시는데요. 그리고 되게 네. 유명한 축구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저는 저기 몰랐어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되게 유명한 축구 선수가 하나 있어요. 요 정도 딱 알고 있어요. 아, 많이 아시는데요. 이게 많은 겁니까? 네. 네. 조지아 왜 좋은가요? 조지아는 일단 저는 산 때문에 갔거든요. 아, 여기 아름다운 산이 있대. 아, 그래서 산을 좋아해서 조지아를 찾아갔는데 제가 현지에 가면 반드시 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도시 혹은 그 나라의 가이드를 써서 그 나라의 역사나 뭐 이런 것들을 그 나라 주민의 목소리로 들어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이제 가이드 투어를 했는데 저희 가이드가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티셔츠 등에 조지아가 러시아에게 빼앗긴 영토가 그려져 있고 이제 러시아는 우리 땅을 가지고 갔다라는 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조지아가 2008년에 러시아와 영토 전쟁을 하면서 국토의 많은 부분을 잃었고 40만 명의 난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이제 페르시아 오스만 제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네. 외침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외침을 굉장히 많이 받은 역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동질감. 근데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외침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뭘 했냐면 코시키라는 탑을 짓고 돌탑을 그 돌탑 안으로 들어가서 사다리를 걷어서 돌탑 안에 숨어서 이제 외침을 견뎌내고 했는데 이 돌탑 코시키가 1000년이 넘은 코시키들까지 다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문화적인 유산부터 해서 당연히 카즈백 마운틴 같은 뭐 그런 산들도 그렇고 너무나 자연이 아름다우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순박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3년 연속으로 갔어요. 3년 여름마다. 연속으로. 네. 참 근데 조지아가요. 지도 네. 보고 있으면 네. 침략 많이 받았겠다 싶어요. 그렇죠. 네. 네. 이란부터 동서 해서 북의 강국들이 네. 쭉 있으니까 네. 아, 남도 있구나. 이거 뭐 어쩔 수 네. 없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게 현지인한테 네. 현지의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 네. 뭐가 재밌나요?
일단 만약에 사실 편한 거는 제가 뭐 로마를 가서 로마에 네. 사는 한국 분에게 현지 맞아요. 가이드를 하잖아요. 그럼 훨씬 편하잖아요. 네네네. 한국어로 다 해주니까. 근데 저는 일단 로마에 사는 한국인은 이미 한 번 필터링 된 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한국인의 사람에게 시선으로, 대해서. 네. 네, 한국인의 시선으로 로마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필터링이 한 번 되기 전에 현지에 사는 현지인의 시선으로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늘. 그래서,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로 저희 같은 사람이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어떤 덜 알려진 곳이라든가 진짜 뭐 현지인들 사이에만 알려진 맛집이라든가 요즘에는 뭐 SNS 때문에 그런 곳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곳들을 알려주는 또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고 또 그런 투어들 중에서는 팁 베이스로 해서 무료로 진행하는 투어도 되게 많거든요. 아주 품질이 좋은. 그래서 약간 보물찾기 하는 심정으로 늘 어떤 도시에 도착하면 워킹 투어 같은 프리 워킹 투어 그래서 무료로 그 도시를 2-3시간 동안 현지인이 걸으면서 안내해주는 이런 투어를 항상 들어봐요. 이런 투어가 많은가요? 많아요. 저는 프리 워킹 투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걸 소개하는 앱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프리 워킹 투어를 딱 검색해 보세요. 그럼 그걸 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도 더 나와요. 그럼 그래요? 그 중에서 평점이 되게 좋고 주제가 또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음식 투어, 어떤 사람은 뭐 종교 투어, 어떤 사람은 음악 투어, 뭐 이런 식으로 다 주제가 다른 곳도 많아서 자기에게 맞는 곳을 찾아서 하고 이 투어가 너무 좋았다 그러면 그만큼 그냥 봉사료를 드리면 되거든요. 프리 워킹 투어 서울에서 한번 해볼까요? 분명 저는 누구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있을까요? 네. 되게 궁금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현지인의 그러니까 현지 여행지라는 걸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행지의 이 뒷얘기까지 한번 다 네. 들여다보게 되는 거군요. 네. 주마간산이어도 그래도 현지인이 이 도시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쭉 들려주니까 제가 그냥 혼자 왔을 때는 놓치기 쉬운 것들을 보게 되는 면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주마간산이긴 하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네. 게 좀 다르다. 네. 네.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세상이 확 넓어지는 걸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언제가 생각나세요? 저는 일단 파타고니아를 갔을 때 네. 아르헨티나와 칠레 남이 40도 이남에 있는 지역 파타고니아를 갔을 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서 텐트와 슬리핑백과 코펠 이런 걸 다 넣고 혼자 캠핑을 하면서 석 달을 파타고니아에 머물렀거든요. 아유, 오래도 계셨습니다. 네, 캠핑을 3개월 한 거예요? 네, 근데 매일 그랬던 게 아니라 국립공원에 들어가서 뭐 2박 3일 캠핑하고 나와서 도시에 하루 이틀 있다가 또 다른 국립공원 가서 또 뭐 9박 10일 캠핑하고 또 나오고 또 다른 국립공원 가고 이런 식으로 석 달을 파타고니아에서 혼자 머물렀는데 그때 이제 제가 뭘 느꼈냐면 일단 우리 몸이 가진 가능성. 왜냐하면 제가 제일 힘들었던 트레킹이 9박 10일 동안 하는데 8일치 식량을 지고 했거든요. 텐트, 슬리핑백, 8일치 식량을 메고 산길을 걷는데 도저히 한 발도 못 뗄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그거를 한 발씩 떼고 산을 넘고 계속 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몸이 가진 무한 탄력성. 몸이라는 건 쓰면 쓸수록 잘 해가는구나, 성장하는구나.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제 친구가 우리 나이에 몸은 쓰면 쓸수록 망가져. 뭐 이러는데 저는 어쨌든 몸의 무한 탄력성. 그 다음에 제가 몸을 써서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해냄으로써 그 육체의 가능성을 넓힘으로써 정신의 지평선까지 더불어 확장되는 어떤 그런 경험? 그런 것들이 저에겐 굉장히 놀라웠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흔히 하는 농담이 8일치 식량 지고 걸어봤어? 안 걸어봤으면 인생의 고단함을 말하고 할 정도로 저에게는 힘든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육체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저에겐 정말 세계가 다른 면으로 넓어졌던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891 국립공원에 들어가서 캠핑하셨다 그래서 네. 한 자리에서 캠핑하고 동네 돌아다니고 이런 줄 알았더니 매일매일 캠핑 자리가 달랐나 봐요. 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뽑아서 등짐 지고 이동하고 네. 네. 이렇게 하셨나 봐요. 네. 그럼 하루에 몇 킬로 정도씩 이동하셨습니까? 그때 다르긴 했지만 많이 걷는 날은 가장 많이 걸었던 게 아마 20km 정도였을 거예요. 산길이니까. 네. 그리고 뭐 어쨌든 하루에 7, 8시간은 매일 걸어야 되는. 그게 남자들은 딱 그 군대에서 군대, 행군하는 네.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리 행군하는 거거든요. 네. 그걸 왜 일부러 하죠? 아니 저희는 안 하면 안 되니까 했는데요. 그걸 왜 하시는 거죠? 아니 제가 파타고니아를 갈 때 입대하세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 너무 가고 싶었던 곳이었거든요. 여러 네. 권의 책을 읽으면서 네. 여길 가야지 가고 싶어라고 오래 꿈을 꿨고 그래서 그럼 파타고니아를 어떻게 해야 내 몸에 가장 많이 새기고 올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게 저한테는 대지와 저 사이에 얇은 천 하나를 깔고 자는 캠핑이었어요. 파타고니아의 모든 걸 내 몸에 새기고 올래라는 택도 없는 꿈을 꾸면서 그래서 해보지도 않은 캠핑이라는 거를 혼자서 해본 거죠. 캠핑이고 뭐고 뭐 장비 쓰는 거고 뭐고 엄청 익숙해지셨겠네요. 그때 제가 그래서 심지어 제가 캠핑을 시작했는데 텐트를 사놓고 한 번도 펴보지도 않고 거길 간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텐트를 못 설치하고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와줬습니다. 전 호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타인의 친절에 기대어서 텐트도 치고. 가벼운 거 들고 가셨죠? 네. 초경량으로. 네. 1kg짜리. 근데 초경량들이 설치가 항상 어려워요. 설치하고 저도 캠핑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초경량들은 항상 설치하고 치우는 게 좀 어렵습니다. 네. 무거운 것들이 쉽죠. 맞아요. 던지면 되는 것들 던지면 이런 것들 되죠. 무겁잖아요. 예. 네. 아니 캠핑도 캠핑인데 공유 숙박도 많이 선택하셨다면서요. 네. 이게 가서 뭐 집주인하고 얘기도 하셨다는데 네. 공유 숙박에 집주인이 있습니까? 없는 곳이 많죠, 요즘에는.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임대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공유 숙박의 의미가 달라진 곳이 너무나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혼자 다니고 여성이니까 항상 집 한 채를 빌리면 주인을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주인이 사는 집에 아래층을 빌린다든가 주인이 사는 집에 방 하나를 빌리면은 주인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네, 많아요. 아. 여성만 받는. 저희 집도 여성 1인만 받거든요. 근데 주인이 여성이면 남성 네, 받기는 그래서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리뷰를 보고 네. 여성이 주인이고 아니면 가족이 하고 있고 네. 이런 곳에 방 하나를 빌리죠. 그러면은 거기서 주인이 뭐 과일도 갖다 주고 뭐 아침도 차려줄 때가 있고 그러면서 얘기도 나누고 어떤 날은 어딜 데려다 주기도 하고 주인을 따라서 뭐 저라면 몰랐을 소방관 자선 바자회에 가서 이건 실제로 일어났던 오스트리아에서 제가 머물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소방관 자선 맞아요. 네, 소방관 돕기. 집주인이 소방관이었습니까? 그건 아닌데 그 네. 마을에 소방관들이 해마다 장비를 스스로 사야 되는데 그 장비 마련을 위해 바자회를 한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저도 뭐 1유로짜리 뭐 테이블보드 사오고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되게 좋아합니다. 뭐 조심해야 할 때도 있지만 고를 때 당연히 네네네네.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가지 않거든요. 아유, 안 되죠. 그래서 네, 가족이 한다. 아니면 여성이 주인이다. 이런 곳들 리뷰가 좋은 평점이 좋은 곳들을 골라서 가면 항상 뜻밖의 만남들이 이어지고는 했어요. 아니 오스트리아의 소방관들도 우리나라 소방관만큼 처우가 안 좋군요. 자기 제가 장비를 그래서 자기가 사야 그렇게 된다니. 생각을 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오스트리아는 작은 마을이나 이런 곳들은 소방서의 소방관들이 자원봉사로 운영되더라고요. 그 마을 사람이 네. 일 터지면 뛰어나가는 네, 맞아요. 의용 소방관 스타일이군요. 네, 그래서 훈련을 하고 장비도 스스로 만들고 준비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더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네. 국내는 어떻습니까? 국내에 좋은 여행지 몇 개만 추천해 주신다면. 저는 제일 좋아하는 곳이 외국 친구들 오면 꼭 데려가는 곳이 경주. 그리고 누구나 제주. 얘기하네요, 경주. 네, 경주와 제주를 제가 정말 제일 사랑하고요.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우리의 어떤 소중한 자연유산,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를 많이 다녀보시니까 더 그렇습니까?
네. 정말로. 이만한 데가 없나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는 네. 각각의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매력이.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스케일은 없잖아요. 스케일 이런 거는 중국 아, 대륙 그렇죠. 뭐 이런 네. 데고 스케일이 없지만 대신에 아기자기한 아름다움이 있고 또 빠지지 않는 또 볼만한 거리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버 투어리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요새 이게 문제가 많이 되기도 하고 네, 일본도 네. 뭐 이 얘기 많이 하고 네. 바르셀로나에선가 무슨 뭐 시민들이 시위를 여행자들한테 했죠. 물총 쐈다고 네, 뭐 네. 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정말 사실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이고 제가 네. 쓴 책 일단 떠나는 수밖에에도 이 오버 투어리즘에 관한 이야기들을 적었거든요. 네. 특히 뭐 산토리니,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베니스 뭐 이런 곳들 다 오버 투어리즘으로 이제 고통받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 최선을 다해서 그런 곳들은 피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요, 지금은. 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여행자로서 어떤 것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다면 적어도 흔적도 남기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자. 뭐 쓰레기 문제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은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 같은 곳, 그 겨울 왕국의 무대가 되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엄청난 인기를 끈 곳인데 거긴 인구가 8,000명도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수의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쓰레기 문제, 물가 폭등 문제, 소음 문제 막 다 터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가봤더니 그 거리 곳곳에 한국어로도 사유지, 뭐 침입 금지 쓰여 있고 그다음에 조용히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 막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슈타트에 안 머물고 그 소방관 자선바자를 따라가게 된 그 기차로 1시간 거리 외곽에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르셀로나를 간다. 그러면은 고딕지구에 다 머물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딕지구가 다 공유 숙박업이나 호텔이나 이런 걸로 변하면서 그 지역의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멀더라도 고딕지구에서 벗어나서 외곽에 머문다든가 하는 방식. 그다음에 현지인이 운영하는 작은 현지 스케일의 그러니까 로컬로 소비하는 거죠. 머무는 숙소도 그다음에 먹는 음식도 현지인들이 먹는 걸로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작은 숙소에 머물고 뭐 이런다든가 해서 제 나름의 원칙을 지키면서 혼자 다닐 때도 방과후 산책단과 다닐 때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애는 쓰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문제고요.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사실 뭐 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 달씩 여유 있게 가는 사람들이 안 그렇겠지만 그렇죠. 뭐 한 4일, 5일, 네. 일주일 이렇게 여행 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고딕지구에 있고 싶죠. 안 그러면 그럼요. 이동하는 3일 시간도 왔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사정을 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네. 이해가 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여행에서 안전한 여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이건 왜 네. 그런 건가요? 일단 기후위기 때문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 돌로미티에서 트레킹을 하던 날 저희가 이제 산에서 트레킹하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모두의 핸드폰 터지는 곳에 오자마자 막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희가 돌로미티 최고봉이 3,433m의 마르몰라다라는 봉우리인데 이 봉우리를 바라보면서 건너편에서 저희가 그날 트레킹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 마르몰라다 빙하가 기후 관측사상 최고 온도를 찍고 빙하가 녹아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11명이 죽었어요. 아이고. 그 빙하에 휩쓸려서 눈사태에 휩쓸려서 그래서 저희가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그렇게 막 핸드폰이 울렸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 그다음에 홍수, 가뭄, 뭐 산불 같은 이런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행은 어디를 가든 여행자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여행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도 저는 좀 비관주의적인 면이 많아서 얼마 남지 않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진짜 말씀하신 그 홍수나 가뭄이 네. 요새는 너무 시기하고 장소가 예측할 예측하기 수가 없죠. 어려운 네. 때 갑자기 막 네. 나요. 맞아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세계의 뉴스를 보고 있으면 네. 저 나라가 원래 이 시기에 태풍이 왔었나? 뭐 이런 네. 생각이 들 때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폭염 특히. 네. 네. 우리나라도 엄청난 올해 폭염이. 사실 태풍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평소에 비하면. 안 와서 서운하다는 뜻은 전혀 아닌데요. 네. 어쨌거나 별로 없었으니까요. 예측 불가능해졌죠. 네. 그럼 이제 가능할 때 더 많이 다녀야 될 텐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네. 앞으로의 여행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제가 키르기스탄에서 말을 타다가 허리가 부러진 상태여서 아이쿠. 요양 중인데 허리가 이제 좋아지면 내년에는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로마로 가는 카톨릭 성지 순례길이 있거든요. 비아 프란치제나라고 해서 영국의 캔터베리에서 시작해서 이탈리아의 로마로 가는 2,000km 성지 순례길인데 그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꼽히는 구간이 있어요. 토스카나 지역. 그 토스카나에서 로마까지 가는 400km 그 구간을 걸어보는 게 저의 꿈 중에 하나입니다. 허리가 빨리 나셔야겠네요. 네. 400km. 토스카나 지방이면 약간 산지 아닌가요? 여기서 네. 올 때는 또 맞아요. 오르락 네. 내리락이 계속 있는 곳이죠. 네. 이거 갔다 오면 또 글을 쓰시겠네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생기고 좋은 만남들이 이어진다면 글로 표현하고 싶어지겠죠.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 네. 다녀오신 멋진 글을 또 남겨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행작가 김나미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